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에 이어 폭스바겐과 2위 자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서 이 GMP를 활용한 두 번째 전기차인 아이오닉 6의 내외관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유럽과 미국 언론의 초기 평가는 매우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판매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디자인을 보면서 현대차는 이 차를 어떻게 런칭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쿠페형 스타일을 갖춘 전기 승용차 아이오닉 6는 과연 어느 세그먼트로 진출하며 어떤 차종들과 경쟁하게 될지, 현대차 라인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얼마나 파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지 등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디자인 컨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신차 개발에서 신차 디자인 제안은 당연히 디자이너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은 마케팅이 판매 전략을 기본으로 한 상품 기획 컨셉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디자인이 제안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완전하게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모델 차량 개발도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면 기아의 경우 소울, 스팅어 정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벨로스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6를 홍보하기 위하여 디자이너가 미국, 유럽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방식과 내용을 보면 아이오닉 6는 분명 디자이너가 주도한 차량이라고 평가됩니다. 디자이너들이 강한 개성을 구현한 차는 런칭 후 되게 대박을 치거나 쪽박을 차거나 하지 중간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성이 강한 차들은 대개 신세그먼트를 개척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기아의 소울은 기아 LA 스튜디오의 젊은 디자이너가 제안했습니다. 당시 사이온 XB, 닛산 큐브 등과 차별화되게 디자인된 차는 기대와는 달리 런칭 초년도 판매가 극히 부진했습니다. 쪽박을 차지 않기 위하여 슈퍼볼 광고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독주하게 되었고 토요타, 닛산이 경쟁차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셀토스 등 소형 크로스오버 차등들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기아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 스팅어는 프랑크푸르트 스튜디오의 디자이너가 모터쇼 컨셉카를 기본으로 제안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니어 럭셔리 세그먼트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5,000달러 이상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를 성공적으로 팔 수 있었던 기반은 스팅어가 구축해놓은 브랜드 이미지 효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벨로스터도 한쪽에 문을 두지 않은 등의 획기적인 디자인과 광고를 추진했고 N브랜드 등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러나 벨로스터가 진입한 컴팩트 스포츠 세그먼트는 스팅어가 참가한 세그먼트의 10분의 1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현대 미국은 2023년 모델 이어부터 액센트 아이오닉과 함께 벨로스터를 판매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주도하여 개발한 차종이라고 평가되는 아이오닉 6의 판매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오닉 6는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쿠페형 승용차입니다. 현대차가 밀고 있는 N브랜드와 제일 매치되는 차로도 보입니다. 제호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나타 대비 전장 전폭은 약간 작지만 전고와 휠 베이스는 큽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드 사이즈의 세그먼트 차가 됩니다. 이 급에서 아이오닉 6와 경쟁하는 모델은 현재 10한 차 중 테슬라 모델 3, BMW의 i4, 폴스타 2, 중국의 니오 ET5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차들은 소나타가 경쟁하는 메인스트림의 미드 사이즈 세그먼트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니어 럭셔리 세그먼트 차종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유럽의 메인스트림 미드 사이즈 세그먼트에서 캠리와 파삿을 보유한 토요타와 폭스바겐도 이 급에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토요타, 폭스바겐은 SUV 전기차를 먼저 발표한 후 승용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미드 사이즈의 승용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이들 차량들의 개발 초기 시점을 고려한다면 아마 테슬라 모델 3 영향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터리 코스트 부담으로 판매량과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세그먼트에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승용차 판매대수는 크로스오버, SUV, 픽업 등 다양한 차량이 등장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16년 이후 급격하게 수요 구조가 변화하면서 작년 승용차 판매 구성비는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드사이즈 세그먼트의 수요도 미국 빅3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소나타가 부진하면서 약 50% 감소한 92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그먼트에서 토요타의 캠리는 31만 4천 대를 팔면서 여전히 고수익 볼륨 차종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소나타는 16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10만 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미드사이즈 세그먼트의 수요는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30만 대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폭스바겐의 파삿이 8만 3천 대, 스코다의 슈퍼브가 4만 6천 대 정도이고 토요타의 캠리는 약 8천 대를 팔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소나타는 계속되는 판매 부진으로 이미 유럽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이 급의 차는 전체 판매의 12.1%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에서 폭스바겐의 파삿과 마고탄이 합계 27만 대를 판매하면서 세그먼트 판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캠리는 22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지만 현대차 소나타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전체 판매의 80%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리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용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ID 시리즈 6번째 차종으로 승용 전기차 ID 에어로를 개발 중에 있으며 23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먼저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EB 플랫폼을 활용하여 77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WLTP 기준 620km의 항속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재원을 5m 이하로 하여 실내는 페이톤에 필적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공력 특성을 0.23으로 하면서 매우 매끄러운 쿠페형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생산하여 23년 하반기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이 ID 에어로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차량을 포병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중국의 로컬 니오나 샤오펑 차들과의 경쟁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차는 내연기관차인 파삿과 마고탄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에게 있어 중요한 시장은 유럽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됩니다. 토요타는 수바루와 함께 공동으로 BG4X라는 SUV 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지난달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런칭을 목표로 이번에는 BYD와 공동으로 전기 승용차 BG-SDN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표 등록 내용이 출되면서 컨셉과 모델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도 나타났지만 역시 토요타는 신뢰성과 내구성을 중시하여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요타는 BYD가 강점으로 하는 블레이드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과 타 배터리보다 5 내지 10mm 더 얇은 셀로 로우 코스트를 실현하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기존 캠리 고객층과 토요타의 신뢰성을 지지하고 있는 토요타 팬을 상대로 한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6도 기존 소나타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 할까요? 현대차의 미드사이즈 세그먼트에서의 소나타의 존재감은 미국에서 약 1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철수했고 중국에서는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 대 이하로 매우 미미합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면 아이오닉 6는 미국 시장을 우선하고 유럽 시장에 재참가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재 무너진 브랜드 상태로는 아이오닉 6를 투입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점에 두고 토요타의 BG-SDN처럼 메인스트림 브랜드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의 모델 3, BMW i4, 니오 샤오펑들의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 리어 럭셔리 아니면 미드 럭셔리 세그먼트로 갈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 차의 개발을 주도한 디자이너들은 리어 럭셔리 시장을 주장할 것이고 런칭을 책임져야 할 마케팅은 브랜드 현실을 고려하여 메인스트림 미드사이즈 세그먼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니어 럭셔리 세그먼트로 진입하여 브랜드를 견인하는 역할로 포지셔닝 하기를 원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이 스포티 쿠페적인 스타일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특정 고객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드 사이즈의 주 고객층은 올드하고 패밀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반면 공기저항 계수 0.21을 실현하며 포르쉐의 911을 연상시키고 실내 분위기는 중국 니오 ET5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 모델은 젊은 층이면서 차 운전을 취미로 삼는 고객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오닉 5에서 높게 평가된 주행 성능 효과입니다. 유럽 잡지사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평가는 타 차종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에 적용되었던 기술이 이번 아이오닉 6에서 더 발전했을 것이고 기아 EV6에 먼저 적용한 GT차의 고성능을 적용하면 N 브랜드를 크게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기아가 스티커를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인 것처럼 말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나타는 별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일을 페이스리프트를 통하여 크게 바꾸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26년 강화되는 미국 환경 규제를 대응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이오닉 6에서 테슬라처럼 중국의 니오처럼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이 부족한 부분,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부분은 어포더블한 프리미엄 차량 이미지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BMW i4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전기 승용차로 하면 수익성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는 판매량에 목을 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오닉 6의 성공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아이오닉 7을 판매하기 위한 기반 구축 역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